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본 정치토론회 패널 좌장을 맡은 대한설비공학회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 토론회 위해서 패널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 8분 정도를 지금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맨 좌측부터 간단히 먼저 인사를 드리고 뭐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좀 가지고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맨 왼쪽에 각자 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설비공학회 산하에 있는 콜드체인 위원회 위원장 윤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냉동공조학과 교수 오종택입니다. 역시 이 냉동공조 관련해서 연구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정책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산업통상부 화학팀장입니다. 저는 오전법 관련 오전법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관료 정서라든지 이런 거 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했던 한국냉동공조산업회 협회 권혁중 연구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냉동 창고 그리고 냉장 창고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냉동 냉장 수협 지도상무 김병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가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발표가 되는데 지금 HFC 냉매가 앞으로 키관리 의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페이스아웃되고 저희가 이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HFC 냉매 포함한 우리나라 그 배출권 거래 제도를 지금 현재 HFC가 아직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각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 다음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제 생각에 이걸 다 들으면 시간이 도저히 1시간만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첫 번째 지금 배출권 거래 제도의 개정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 윤경미 본부장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시면 우리 김소희 성목장님 좀 의견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하시는 우리 환경부 과장님과 우리 산업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권 관리 제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좀 시간이 많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냉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조금 실체가 좀 없는, 조금 실체가 없는 일, 환경은 환경이지만 실체가 없는 일들에 하다 보니 저희 국민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 저하되고요. 이 탄소라고 하는 부분이 와닿지 않는 부분에서 그냥 탄소 배출은 기업 간에 오고 가는 것들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저는 인식 확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만들어진가 시간이 좀 오래되었기에 현 시점에 키관리 개정서와 맞게끔 그다음에 각 기업에서 혹은 제품이 생산되어져야 하는 거, 특히 콜드체인 업계에서 보면 항상 많이 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려면 이 부분의 발주처 쪽에 즉 탄소 배출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또 이 거래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 산업계와 연관돼 실제 사용되고 있는 냉매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소희 사무총장. 네, 현재 아까 최준영 장님 말씀 주셨을 때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들한테 이 냉매에 관련된 통계치가 별도 보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할당 대상 업체 700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별도 보고로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별도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냉매가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앞서 공단의 관계자분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통계를 잡으라고 저희가 작년에 그 양희원 의원실하고 했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국가 통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이 냉매가 가지고 있는 F가스가 가지고 있는 GWP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고,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통계를 잡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잘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이제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4월에 발표된 탄녹에서 발표된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도 그 언급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저희가 문의했는데 그 냉매 수출입 통계 정도로만 산정을 하고 있고, 그 온실가스 그러니까 F가스 이제 사용처별, 용도별 배출량 통계 구축은 앞으로 하겠다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냉장 및 냉방, 뭐 발포제, 소화기, 냉매 용도별 통계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구축이 돼야 되고, 그 통계 구축이 돼야지 거기에부터 이제 매니지먼트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서 이제 잘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 있긴 합니다. 그 일회용 냉매, 이제 일회용 용기에서 그 회수를 해서 파괴를 했을 때 그거를 방법론으로 해서 인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배출권을 인정을 해서 그걸 거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최준영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의 ESG 차원에서 실제로 대기업에서 이제 냉매 관리를 잘하고 이제 국가 통계가 되기 전에 뭐 그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 그 대기업들이 바텀업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의 냉매를 사용하고 있고 이걸 얼마나 회수했고 이런 부분들이 ESG 차원에서 관리가 된다면 배출권 거래제 통계뿐만 아니라 그런 바텀업에서 만들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 통계가 만들어지는데 훨씬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좀 제가 알고 있는 데서는 우리가 ETS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하는 국가 한 전 세계 8개국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HFC, 여러분 알고 있는 뭐 404라든지 뭐 507 같은 냉매들이 전부 다 배출권 거래에 포함돼서 지금 환산돼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HFC 냉매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 제도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콜드 체인을 포함한 많은 냉동공조 산업이 이제 HFC 냉매가 주 냉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고, 지금 우리 김소희 사무총장님이나 우리 윤경 본부장도 그런 의미에서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출권 거래 제도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환경부가 좀 주 담당 부서에서 환경부의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련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배출권 거래제는 그 기후경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냉매 관련 통계 관련해서 지금 그 기존의 이제 96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냉매 관련 통계를 그동안 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06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좀 더 상세하게 냉매 관련 통계를 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국가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전체 냉매 관련된 통계를 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그 시간 내에 그 좀 더 정확한 냉매 관련된 통계가 이제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는 이 냉매 사용량과 배출량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정확성, 입증 가능성이 현장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 적용 방안이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가에서 좀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정부에서도 좀 인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빨리 뭐 좀 고시를 개정하든 뭐 법을 좀 바꿔서 이것도 HFC도 냉매도 우리 배출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동철 팀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뭐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ETS라든지 이제 통계 시스템 같은 걸 정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기본적인 스탠스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쪽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경 어떤 이슈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경제업체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우려 같은 부분은 어떤 산업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통계 같은 것도 잡혀야겠지만 산업계의 어떤 부담 같은 부분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그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좀 두 번째 저희가 좀 안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저희가 아까 우리 권혁중 상무님께서 좀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성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얘기하셨는데 친환경 냉매 전환을 하려면 이게 어떤 강제적인 법도 있지만 그죠? 일본에서 하는 지원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 냉동 창고나 콜드체인 산업을 위해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지원 제도를 가지고 좀 산업이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일단 관련된 아무래도 이 지원제도 관련돼서는 우리 냉동 냉장 수협에 우리 김병호 상무님하고 아무래도 좀 전에 발제를 하신 권혁준 상무님께서 좀 의견이 전문가로서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두 분의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소개드렸던 냉동 냉장 수협 주도 상무 김병호입니다. 요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급식에도 수산물이 많이 올라오던데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 또 고등어 조림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고등어 어디서 생산이 되겠습니까? 예, 물론 바다죠. 근데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 하루면 다 썩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등어 잡은 고기를 동결이라는 처리 과정을 통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냉동 창고에 보관된 고등어를 가공업체에 보내어서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급식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그 고등어, 갈치, 조기, 낙지 이런 수산물뿐만 아니라 쌀이나 양파, 감자 같은 농산물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육인 LA과일 등 그리고 치즈, 케이크, 음료, 주스 이런 모든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냉동 창고, 냉장 창고는 우리나라의 식량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동 냉장 창고를 운영하는 냉동 냉장업은 우리나라 식품의 기간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 중요한 식량 저장고 역할을 하는 창고가 2030년이면은 한 반 정도가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냉장 창고에서 사용하는 알투투 프레온 냉매가 2030년에는 전면 생산이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냉매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친환경 아모니아 자연 냉매로 바꾸면 되는데 저희 수협이 대한설비공학회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은 이 냉매를 바꾸는데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한 6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냉매를 바꾸려면 냉동기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창고 안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배관도 다 바꿔야 됩니다. 압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비를 교체하는 동안 또 영업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한 60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이게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는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영세한 그런 업종입니다. 혹시 보관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냉동 창고나? 20kg 팬당 한 15원 정도 합니다.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이 보관료만큼은 똑같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옆에 신규 창고가 오픈하면 오히려 더 덤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영세업체가 60억 원을 부담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냉매를 교체하기 위해서 냉동기 설비를 다 교체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다. 일본도 이제 지진이나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많지만 여기에서 이제 프레온 냉매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서 우리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 국가 보조금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거의 냉동기 교체 비용이 한 30%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작년만 해도 한 7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91%에서 지금 현재 한 61%까지 거의 굉장히 프레온 냉매 사용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프레온 냉매가 지금 바꾸려면은 정부 보조금 사업이 절실하다. 그래서 일본처럼 냉동기 설비 교체 비용의 한 50%에서 한 30% 정도를 꼭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이 프레온 냉매를 쓰게 된 이유는 정부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서울에도 20군데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라든지 부산 서구 그리고 강서구 등 지금 암모니아 냉매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지방자치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한은 암모니아 자연냉매로 바꾸고 싶더라도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매를 규제하는 그런 조례들도 지금 조금 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프레온 냉매를 사용하게 된 냉장창고, 냉동창고에 이런 냉동기 설비를 2030년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면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사무실께서는 아마 냉동 창고 산업을 중심으로 거기에 지금 현실적인 지금 문제점을 좀 이슈하고 이게 그쪽 냉동 창고 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여튼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이게 냉매 전환이 좀 어렵다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도 한 대부분의 냉동 창고 하시는 그 설비들은 R222, 그러니까 R2죠, 22죠. R22가 아직까지도 이제 도미넌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 냉매가 2030년부터는 이제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급성 그걸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우리 권상무님도 한번 아까 지원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냉매 교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12년도인가 환경부에서 대기 환경보전법인가요? 그거를 냉매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 대한 실태가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한 10여 년 전에 냉동 창고를 몇 군데 방문을 해봤어요. 1년에 도대체 어느 정도 날아가나 봤는데 되게 데이터를 숨기고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진솔하게 말씀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략 한 20% 정도 날아간다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주 심한 데는 구로동에 있는 냉동 창고를 가봤더니 냉매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냉동 창고는 그 냉동 창고 건물 자체가 큰 냉장고입니다. 그 한 부분이 냉장고가 아니고 건물 전체에 냉매 배관이 막 수십 킬로 뚫뚫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 R22 냉매가 3.2톤이 들어 있는 냉동 창고였었는데 지금은 벌금 같은 거 내는 거 아니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3톤이 들어 있었어요. 3톤이. 그런데 1년에 날아가는 건 보충하는 양으로 따지니까요. 보충하는 양이 1.6톤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55%가 날아가는 그런 창고였었어요. 그 보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수십 킬로 되는 배관에 어디다가 가스 검지기를 대도 누설된다는 건 없는데 종합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심한 데는 50% 이상 날아가고 적어도 한 10% 이상은 매년 날아갈 텐데 환경부에서는 그 후로 매년 15% 정도 날아간다고 이제 그 대략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15%면은 6년 내지 7년 정도 지나면은 냉동 창고에 들어갔던 냉매는 완전히 다른 냉매 다 날아가고 100% 날아가고 100% 새로운 냉매가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로 봐서는 그 관리가 이 정도라면은 대부분의 냉매는 수입되는 냉매 전체만큼 매년 날아간다고 보는데 그것이 환경에 나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그 구로동에 갔을 때 그 창고 사장님이 우라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자기가 CFC를 쓰고 있었는데 30년 전에 정부에서
그 앞으로 CFC 못 쓰게 한다고 해서 그때 최신 설비로 들여서 한다고 R22로 바꿨는데 또 한 5, 6년 되니까 아무 지원도 없이 냉매 바꾸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무슨 지원을 해줘야 자기들도 바꿀 거 아니냐. 아까 저 상무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되게 대체로 영세업자들이세요. 요새는 마진도 크지 않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2 냉매로 교체하는데 그 과감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은 쉽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는 모 업체가 최근에 정읍 하나로마트에 그 시범 사업으로 CO2 냉동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냉매가 한 50kg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럼 CO2가 50kg 들어가면은 GWP는 50 아닙니까? 근데 현재 들어있는 냉매가 404 또는 507을 주로 쓰는데 404나 507이 GWP가 3,922 또는 3,985 정도 돼서 대략 한 4,000쯤 되는데 냉매 50kg를 4,000으로 곱하면은 배출량이 총량이 20만 CO2 kg이에요. 20만 CO2 kg이면 200톤 200 CO2 톤이거든요.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정부로 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기보다 최대한 그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권 사무님께서는 아주 뭐 현장 실태를 좀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쪽 냉동 창고 산업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일본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 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아마 기존의 영세 산업 냉동 창고에 있는 분들은 냉매 전환이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아마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지금 현장에 계신 두 협회분 상무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지원 제도는 무슨 환경부 산업부가 둘 부처가 다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업부의 우리 이 팀장님부터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냉매 관련돼서 기업들이라든지 협회 쪽에서 이렇게 좀 겪고 있는 어려운 고충 같은 건 저희가 이제 좀 방금 다시 한번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됐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번 HFC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가 이제 어떤 이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돼서 어떤 사업 같은 걸 한 지가 좀 꽤 오래됐는데 크게 이제 산업부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체하는 어떤 기술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융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이 이제 환경부 쪽에서 좀 생기다 보니까 융자 프로그램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곳이 있는데 냉매보다는 좀 발포 쪽 업계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냉매 관련된 이 업계 분들의 이제 우려 같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방금 다시 한번 인식을 했고 내년도 사업 같은 걸 좀 추진할 때는 냉매 업계에 좀 어떤 식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내년 사업 기획할 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그 환경공단 김영성 과장님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2021년에 냉매를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조 사업을 좀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업체에서 좀 참여하기를 기대했었지만은 보조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전환하는 비용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업계에서 참여를 좀 꺼리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아모니아라든지 이런 친환경 냉매를 쓸 경우에 또 안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보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계에서 좀 참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은 어렵겠지만은 내년에는 좀 더 업계 수요가 어떤지 이 상황을 파악한 후에 보조 사업을 할지 어느 규모로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기재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크게 일단 환경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보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또 산업부 차원에서는 관련된 산업이 좀 냉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R&D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진이 좀 해야지 우리 산업 전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인식을 하셨다는 걸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네. 관련돼서 네, 추가 지원제도 그래서 우리 네, 그래서 말씀을 또 좀 드리고 다른 의견이 싶어가지고. 있는 패널분들 한두 분만 내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워낙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취지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원제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지만 이 F가스를 따로 관리하는 그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원실에서 이 행사를 주도하는 건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같이 동참을 했던 겁니다.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어요. 일본은 2013년부터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 일본이 올해 2023년 3월에 뭘 했냐면, 환경성, 산업성, 국토성이 다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금 말씀 주셨던 환경부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거 관련된 법을 만들고 자세한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으로라도 F가스 관리법 이런 걸 좀 만들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확실하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현재 산업부가 수입을 관리를 하고 사용 단계는 전자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해서 국토부도 다 활용이 돼 있고 그리고 폐기 단계는 또 환경부고 각국 부처에서 이제 나눠져 있는 영역이고 이거를 전체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런 따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련된 법을 만들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수 있는 부처를 정해주고 전체 차원에서 LCA를 전체 차원에서 다 봐야 합니다. 24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 통계량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통계량을 바탕으로 이런 법이 추가적으로 수반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23년 시간은 없지만 10년 단위로 해서 이런 준비들을 좀 일본도 준비하는데 10년 이상 걸렸고요. 저희도 당장에는 없겠지만 지금 매년 갈수록 이런 준비를 이제 좀 더 빨리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 제도도 같이 다 수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앞선 단계에서 관계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김소희 사무총장의 의견을 좀 동의하는 것 같고요. 아마 제 기억에 작년 22년 아까 우리 유영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22년 4월인 것 같습니다. 4월에 똑같이 양이원영 이수진 위원님들이 좀 주관을 해가지고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냉매관리제도에서 토론회를 아마 국회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보면 지금 냉매관리 제기되는 법들이 오존층 보호법, 대기환경보존법, 폐기 또 전자제품 되게 많이 링크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연구하거나 실무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이게 뭔가요? 좀 혼돈도 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그죠? 해서 아마 이 F가스 유럽이나 미국 같이 F가스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은 좀 전투적으로 하나의 어떤 법을 좀 만들어서 같이 일괄적으로 좀 진행하는 게 앞으로 우리 그죠? 2050 그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문제 넘어가는 요 관련돼서 또 의견이 패널 분들 계신가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 여기 오 교수님 좀 먼저 오 교수님 해주십시오. 예, 전남대학교 오종태입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일본은 제리코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는 이렇게 환경성, 수산청, 경제산업성, 농림성 같이 모여 가지고 이게 즉 냉동 창고만 하더라도 하나의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우를 예를 보면은 건축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다음 시스템, 냉동 시스템은 아까 말한 대로 산업부예요.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 농축산부는 농림축산부고요. 아까 우리 김병호 사모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산물 같으면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생겼어요. 온실가스 때문에 냉매 제어 때문에 환경 이제 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일본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자기들이 온실가스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모를 때는 서로 공부하면서 아마 환경성에서는 2018년인가 19년인가 일본 환경에 가서 그것을 조사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때 가서 관련 단체를 만나볼 때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간 그 바로 앞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체가 봐보니까 국회의원님 주체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주체가 지금 안 왔으니까 결국 이 법 개정인데 그냥 이런 말 해도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거? 예. 저는 오늘 왔을 때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했었어요. 오늘 국회의원들 오신 데서 저는 꼭 국회의원들이 법에 관계된 걸 내가 두 개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오는데 이 관련에 대해서 서로 부처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게 제가 의심이 갑니다. 왜 신문지상에 뭐나 이 관련해 가지고 서로 부처 협동했다는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점에서 이 앞으로 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2030년에 이제 폐기가 되면은 지금 46%입니다. 아니 48% R22 사용 전체 냉동 창고가 930개 국내 냉동 창고 560만 톤입니다. 그게 현재 48%가 R22고 그다음 HPC까지 합하면 54% 돼요. 아무래도 근데 그만 아니라 지금 자꾸 물류창고하고 냉동창고하고 짓고 있어요. 그런데 HFC 냉문을 사용하라니까 일본은 사용 안 하는 R404L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님 오시라 좀 하거든. 우리나라는 R20RT 이하는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의 모 냉동공장은 10년 전에 짓더라도 그게 20RT 이하가 19점 메가와트라고 100대 정도 됐다. 거기서 새 나가는 냉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는 R22입니다. 새로 지은 3년 전에 냉동창고도 R404L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 토론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분 그 정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일본처럼 서로 부서가 합동해가지고 왜 냉동 창고가 5개의 부처 관련이 있으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되고요. 특히 영세농업이라 보니까 영세수산이라 보니까 수산단체가 뭐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없어요. 이 중요한 건데 또 하나는 우리 일본처럼 냉동냉장협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현실적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그 발췌에서 우리 건 연구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 과학가스 안전법은 한 40년 전에 일본 거를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 우리 산업이 그래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때 했던 법이 암모니아는 3RT 이상 되면은 신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 법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암모니아를 막 쓰자고 있습니다. 법은 지금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의 법은 3RT 이상 되면 신고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되면 임금비 들죠. 암모니아를 하겠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공장에서는 그럼 과연 하겠냐.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만들어 보지만 20RT 이상만 되면 신고하게 됐어요. 그 차이 많이 나죠. 그다음 또 일본은 50RT 이상 될 때는 50RT 이하는 불이온 또 신고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이 법은 결국 산자부에서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만 환경상 협동해야지만 지금 말하는 HFC 가스 감축, 그다음 이 감축에 따른 산업이 빨리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도 뭐 CO2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정도로 그래
돼야 되니까 제가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는 오늘 제가 토론해 봐 보니까 이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이니까 콜드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냉동창고입니다. 예, 그 창고 중심에 결국 우리가 이 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국회의원님들이 와야만 이 법이 결국 지금 말씀하는 건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차관님들이 모여가지고 법률 개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국회의원님 오시면 그래도 좀 개정이 좀 빨라질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현실적으로 듣는 거하고 많이 듣겠죠, 그죠? 예, 제가 네. 말씀 좀 드렸는데, 예, 저는 꼭 이걸 좀 부탁해가지고, 예, 오늘 주제에 맞게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아이고, 하여튼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의원님께서 오늘 아마 그 당내 회의 때문에 아마 직접 참석 못하신 것 같지만 해도 여기 아마 두 분의 보좌관님들이 분명히 저기 뒤에 계시니까요. 오늘 이거 토론회 끝나면 반드시 좀 우리 두 위원님한테 우리 좀 피드백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혹시 예, 권 사무님 뭐 짧게 좀 해주고 그다음 뭐 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 개정 문제인데요. 이제 법보다는 그 하위 규정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이제 KGS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냉매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작동 압력이 있는데 사용 압력에 검사할 때 사용 압력의 4배 이상으로 그 설계 강도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34A HFC 냉매 134A 같은 경우에 뭐 좀 그 사용 온도나 뭐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18 단위를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단위 말씀드릴게요. 사용 압력을 18kgF/per 제곱센티미터 정도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설계 강도는 그 4배니까 한 72kgF 제곱센티미터 정도로 그 시험을 하게 돼 있는데 그 CO2 냉동기는 특성상 상당히 고압으로 설계가 돼요. 그래서 사용 압력이 60kg쯤 되는 경우가 있는데 60kg로 사용 압력을 측정하면은 그거 4배인 240kg로 그 압력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은 그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보완한 내용을 그 고려해서 그 압력을 낮춰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기술적으로 보완한 내용에 대한 채택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고압으로 하는데 그게 또 CO2 냉동기를 보급하는데 장애를 작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중요한 두 개 이슈들 하나는 배출권 거래 문제, 그다음에 지원제도 이걸 하면서 뭐 토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나중에 뭐 같이 나와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의견들은 좀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 번째 주제가 자 그러면 콜드체인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냉매를 관리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 그다음에 또 오늘 정부에 대한 좀 좀 제안 정도를 세 번째 주제로 했는데. 아마 지금 좀 전에 논의할 때 일부는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일반적인 뭐 하여튼 좀 저기 의제긴 하지만 하여튼 뭐 더 나오지 않은 의견 중에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뭐 지금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윤봉 부장님. 네. 제가 그 아까 지원법하고 이 법 개정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법이 되든 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이것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는 시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건강한 시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대부분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수요가 없거나 시장이 없으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드는 가장 마중물이 지금 저희가 말했던 지원 사업이 됐던 그다음에 그 뭐 냉매 친환경 관련된 감축,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냉매를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포커스는 냉매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 콜드 산업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생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게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기계, 설비 기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그다음에 그거를 유지 보수.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짧아야 10년에서 30년까지 사용되는 장비인 만큼 처음에 제대로 잘 설치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얘는 어떻게 돼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골칫덩어리가 단지 그 사용하는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전 국가적인 국제적인 문제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간접적인 저희가 목표 타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즉 냉매가 배출되는 대림으로 직접적인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는 고효율 장비를 쓰지 않음으로 인한 발전을 해야 화석연료가 됐던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탄소에 임팩트 내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 저희 전체적인 냉동 공조 콜드체인을 포함한 산업계이고, 특히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각 식품마다 고유의 온도, 정원 온도가 있습니다. 유지되어져야 하고 보관되어야 하는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를 제대로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다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는 단순히 친환경 냉매, 그다음에 그 탄소 중립을 넘은 식품 안보, 식량 안보와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저희 콜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했던 직접 배출, 간접 배출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국제 냉동 학회에 참석하니까 4년만에 열리는데 유럽에서는 직접 배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간접 배출도 굉장히 따져요. 똑같은 입장에서 간접 배출 따져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오셨는데 환경부도 한 1년 만에 이렇게 빨리 제도화시키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상당히 아주 빠른 상당히 만족스럽게 하는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안전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익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잘 조율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딱 1분 지켜주셔서요. 자, 일단 오늘 대부분의 준비했던 의제는 전부 다 이제 의견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두 번째는 우리가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어떤 좀 지원 제도가 필요하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콜드체인 산업인 냉매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화되고 어떤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여튼 우리 프로에 계신 분한테도 한 2분 정도 질문을 좀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각 환경부와 산업부 과장님한테 좀 의견을 듣고 프로에 계신 분한테 저희가 마이크를 좀 넘겨서 2분 정도만 저희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 지구 온난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측면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콜드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오늘 논의된 주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또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콜드체인 산업이 지구 온난화에도 기여를 하면서도 국내 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제 키관리 감축 계획을 이제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HFC 를 사용하는 업계별로 조그만 어떤 모임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냉매도 아마 돌아가고 있을 거고 발포도 돌아가고 있을 건데 저희가 냉매 그쪽을 통해서 오늘 나오신 여러 가지 가스안전관리법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의 사항들을 좀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프로에 뭐 정확하게 꽤 많은 우리 참석자들 오셨는데요. 뭐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또 건의사항 있으면 두 분 정도만 좀 저희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 뒷부분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선유 ENC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동원그룹의 연어 양식장을 제가 그룹의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설계차 노르웨이를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노르웨이는요 대부분 아모니아를 냉매로 써서 친환경으로 유럽에는 그렇게 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냉매가 지금은 현재 지자체 법이 아모니아는 냉매 온난화 지수가 제로인데 그것을 독성이다, 위험이다 이래 해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HFO 냉매들은요 6가지 혼합 냉매로서 조금만 새나가도 비일비가 깨지고 어떤 산업 설비에서는 단일 냉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신냉매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브레딩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CO2 냉매, 아모니아 냉매 이런 냉매들을 선정하는 데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첫째는 부하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냉매 차지량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냉매가 연간 얼마 새 나가며 그 냉매의 오존 파괴 지수, 온난화 지수를 계산하여 각 단위 사업장별로 새 나간 양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너그 업체는 RT당 이 온난화 개수는 얼마다. 거기에서 이상됐을 때는 오히려 부과금을 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저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 내지는 REC를 줄 수 있는 그런 법규 제도가 마련돼야만 어쨌든 이 우리가 친환경 냉매 또 온난화 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한 분만 더 지금 저희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저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윤석영 변호사로 갑니다. 저희도 이 냉매 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산업부에 각각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지금 설비를 교체하고 하는 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폐기되는 냉매에 대한 회수와 처리 부분은 제도적인 정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감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자원재활용법에 분명히 규정은 있지만 폐냉매 회수율이 지금 1%도 안 된다는 점이 작년, 재작년에 국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이 회수와 처리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 적극적인 정책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고요. 산업부에는 작년에 키갈리 개정안 비준이 완료되고 지금 안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989년에 만들어진 분류를 따르다 보니까 굉장한 개도국으로 분류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갈리 개정안에 따른 감축 비율이 사실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EU에서는 키갈리 개정안의 선진국 기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HFC를 줄이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게 부담이라기보다는 감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하시는 규제안에서 이 목표를 키갈리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만 멈추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목표도 고려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희가 하반기에 현재 냉매 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지 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냉매 관리에서 가장 좀 어려운 점 하나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나 시설 장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CBRT 뭐 10kg 미만까지 다 합치면 뭐 한 95만 대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사업주가 정확하게 또 엄밀하게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누수되거나 이제 누출되거나 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사업장이나 장비별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회수량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좀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려움은 이제 풀어야지 그죠? 이게 정부의 역할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꼭 특정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환경 이슈 전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뭐 사실 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관리의제서에서 저희가 약속한 것보다 더 빨리 할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산업계 부담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오늘도 뭐 냉매 업계에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산업계 부담을 생각해서 일정 부분 기업들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으면 좀 늦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 보니까 정확히 12시 10분입니다. 네, 비록 한 10분 정도 저희가 패널 토론 늦게 시작했는데 아마 정확히 시간에 좀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좌장으로서 아주 역할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뭐 물론 뭐 의견도 더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죠? 뭐 정해진 시간에 또 마치 패널 우리 국회 토론을 마쳐야 돼서 오늘 포럼은 요 정도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늘 항상 저희가 이제 국회 토론하면서 느낀 건데 항상 이제 점심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중요한 게 점심 시간이잖아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 작년에도 저희가 할 때 보면 한 20-30분 늦게 그죠? 이게 워낙 치열한 우리 토론하는 바람에 점심 시간을 저희가 뺏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비록 한 10분이지만 그죠? 그래도 적게 좀 뺏고 오늘 국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수진 주최 국회 포럼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오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